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수익의 바람이 물씬 불어오는 오늘 하루였는데 이게 네 종목은 이렇게 장세가 올라가는데 왜 가지 않을까 속상한 하루를 보내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베테랑 전문가님들께 의견을 물어보고 우리가 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되겠죠. 오늘 저는 그 방송을 또 이끌어갈 단타장인이고요. 저는 김나은입니다. 네, 앵커님 오늘 뭐 시장의 분위기 아주 좋았습니다. 네. 요즘 시장이 어쨌든 바닥에서 계속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사실 이 연준의 피봇 가능성도 굉장히 부각이 됐었고 맞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또 훈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안심하기엔 좀 이른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환율이 일단 1,400원 초반까지도 또 떨어지기도 하고 네. 마냥 안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유동성 정책들, 지금 인프라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섹터들은 또 우리가 계속 봐도 좋을지 그리고 또 많은 기대를 해보면서 전문가님들께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요즘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읽어낼 수 있을지 오늘도 썰전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샵 3772번으로는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까지 들어오셔서 더 많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썰전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또 2차 전지 강자 전문가님과 그리고 지금 현재 수익률 1위를 달리고 계신 전문가님들 대단한 분들 모셨습니다. 오늘 슈팅스타 1부 주식 썰전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자,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죠. 코스피부터 보시면 코스피가 오늘자 2% 가깝게 급등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장 초반만 해도 2260선대에서 등락을 거듭했지만 계속해서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나가면서 오늘장 1.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수급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천억 원 넘게, 기관은 5천억 원 넘게 오랜만에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나타냈는데요.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많은 매수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 SDI였는데요. 반대로 개인은 오늘 또 그 삼성 SDI를 가장 많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장 흐름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국내외 기관들이 주도를 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1.74% 오른 69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700선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 상승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기 바라고요.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이 순매도한 반면에 외국인 기관은 각각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금융기관 쪽에서 가장 많은 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환율 흐름 보시죠. 자, 연준의 피봇, 그러니까 입장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치솟던 달러화 가치도 진정되는 모습을 나타낸 하루였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전거래일보다 9원 60전 내린 1,417원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1,440원대를 기록했던 지난 이틀 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원화 가치가 강세를 띈 하루였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보다 더 자세한 시장에 대한 분석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최근 증시 흐름 상당히 우리가 기대를 안 품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시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수익을 노려야 할지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일 것 같고요. 사실 9월 달에 낙폭이 상당히 강력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10월 반등이 강세를 이어갈지가 더더욱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현재 환율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가 좀 우호적인 시장 지표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전문가님들과 만나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로 포트를 쭉 구성해 주신 다비드 전문가님과 그리고 현재 공고 1위 자리를 계속 달리고 계신 주대장 전문가님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먼저 전문가님들 인사 나누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대장 전문가님, 다비드 전문가님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썰전 주제 먼저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오늘 첫 번째 썰전 주제가 삼성전자 관련된 얘기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이재용 시대가 개막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뉴 삼성이 실행이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 전 회장님이죠. 지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품위 있는 말로 돌아가신 거를 별거하셨는데, 이제 그 이건희 회장님이 과거에 이제 연설사에서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보라고 했던 그렇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파이팅이 있는 혁신적인 이런 또 움직임이 기대를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삼성에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1등 기업에 거는 기대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또 주대장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사실 삼성 관련해서 이런 이재용 회장으로의 승격 그리고 거기에 따른 뉴 삼성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에서 굉장히 주도를 많이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삼성이 또 세판짜기를 할 수도 있다. 물론 삼성전자 물론 좋지만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이 요새 강세다 보니까 그죠. 삼성 SDI나 삼성전기나 실제로 지분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진 삼성물산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미 세 판이 짜여지고 있지 않나. 아, 이미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짜여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2차 전지 쪽으로 이미 판이 짜여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삼성 네. SDI와 삼성 전기 이런 쪽이겠네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삼성 SDI 쪽이 네.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이 강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매출액을 보시면 대략 한 270조에서 300조 정도 돼요. 근데 그 매출이 모두 다 반도체 매출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매출 비중을 보면은 대략 한 26%가 메모리 반도체의 매출 비중입니다. 그래서 한 26%는 메모리 반도체인데 그러면 추산을 해보면 한 78조, 한 80조 내외 정도 되고 SK 하이닉스의 매출액을 보면은 42조에서 49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번에 발표가 난 게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매출액이 22조에서 25조까지 상향하겠다. 삼성 SDI는 올해 이제 예상 매출액이 19조 9천억까지 보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반도체로 집중돼 있었던 이 기술주의 판이 많이 바뀌었다. 벌써 이 두 그룹이 40조의 매출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가 78조, 80조 요 정도, SK 하이닉스가 49조, 42조 이 정도인데 이 상태의 추격 속도면은 굉장히 이게 한국을 이끌 수 있는 큰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뉴 삼성에서는 2차 전지가 반드시 포함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1위가 삼성전자고 2위면은 바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됐죠. 120조가 이제 넘어가죠. 3위가 SK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보시면은 삼성 SDI가 가파르게 지금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높지만 매출액 수준으로 보면은 충분히 추격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이제 2차 전지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 세 판에서 먹거리를 저희가 또 잘 찾아드릴 테니까 방송 꼭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전문가님 지금 전기차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판이 새롭게 짜이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 네. 사실 삼성 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증시를 봤을 때 코스피를 주도하는 반도체 해당하는 삼성전자, 네. 그리고 코스닥을 주도하는 제약바이오 쪽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여기에 또 투자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도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를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같은 영광이 좀 이어질지 네. 아니면 그 정도까지 영광 앞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지 그쵸.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삼성전자는 굴지의 1등이죠. 네, 이제 자율주행차가 정말로 본격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현대에서도 이제
올 하반기나 뭐 내년 초까지 해서 제네시스 라인업에 이제 정말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그런 레벨 3를 도입하고 보험 처리 같은 부분도 현대차가 이미 다 개정을 해놨어요. 네,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비상시 운전도 가능한 자율주행이 나오고 하면은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메모리 칩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쪽으로 모든 모빌리티들이 이제 자동화되고 네. 그쪽에서 이제 메모리 칩이 모든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새먹거리를 찾고 본격적으로 사실 올해는 데이터 센터나 이런 투자들이 좀 적어서 아무래도 시기상 좀 그랬고 내년부터는 좀 우리 삼성전자 다시 1등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인구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더 2차 전지보다 길게 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성장성이 있는 업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전히 이제 먹거리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지금 1등 기업이고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쭉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삼성의 세 판짜기에서는 아무래도 2차 전지 전기차 쪽인 삼성 SDI 쪽으로의 강점을 더욱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같은 이슈에 대해서 다비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비드 전문가님 2차 전지 쪽으로 계속 강력한 푸시를 해주고 계시고 지금 현재 포트 편입 같은 경우에도 모두 2차 전지 혹은 배터리, 폐배터리 이쪽으로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지금 2차 전지를 정말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네네. 사실 이 수급이 한번 쫙 들어온다면 순위가 그냥 단숨에 일약 점프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시나요? 일단 뭐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여전히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오늘 뭐 지금의 키워드는 이재용 이제 회장이라고 그렇죠. 불려야죠. 예. 관련된 키워드인데 아까 이제 주대장 전문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충분히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이 2차 전지에 좀 추가적인 재료가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마찬가지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좀 투자자분들한테는 오늘 반가운 뉴스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이재용 부회장의 좀 이제 회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좀 활발한 활동과 좀 약간 좀 제약이 없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증시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되거든요. 이제 오늘 좀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무려 10년 만에 그 회장 승진이라는 뭐 이런 키워드를 좀 봤는데 이제 좀 오래 걸렸죠. 2014년도에 전 이건희 회장이 좀 쓰러지면서 실질적인 이제 총수가 좀 되었었는데 시간이 이제 꽤 길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뭐 좀 국정농단 뭐 얘기 나오면서 뭐 취업 제한 그런 좀 이슈들도 있었고 올해 이제 또 광복절 특별 사면 되고 하면서 투자자분들이 이제 기대하는 바들이 좀 굉장히 좀 많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지난 뭐 8월 9월 달 이후에 지수와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이 별로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삼성 그룹주들 그다음에 뭐 특히나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은 좀 기대했었던 활약들이 좀 나오질 못했죠. 물론 지금 시장에 그 분위기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실 삼성전자가 이번에 뭐 3분기 영업이익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긴 했으나 이번 그 이재용 그 회장의 뭐 승진 내용들은 우리 증시에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스노우볼을 좀 굴려줄 수 있는 좀 핵심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그 내용들을 좀 보면은 이재용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실적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그다음에 국내 여러 가지 사업장을 자기가 이제 돌아본 결과 살펴보고 했는데 절박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상황이 좀 절박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표현을 한 게 이제 뭐 삼성의 이제 사내 게시판에는 이제 미래를 위한 도전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는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뭐 삼성그룹 안에서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뭐 나서야 할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적극적인 투자라든가 미래 기술의 투자, M&A 이런 부분들을 또 빼놓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용 회장의 이제 승진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삼성그룹주 아니면 이제 삼성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제 미래 방향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규모와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제 발표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사실
과거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거는 첫 번째로는 뭐 2030 시스템 반도체 1위 요거에 대한 내용들은 뭐 사실 좀 가장 큰 베이스로 좀 깔려 있는 그런 기대치인 것 같고 최근에는 뭐 미래차라던가 아니면 이제 로봇 그다음에 뭐 바이오 섹터 이런 쪽에서도 삼성이 이제 그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뭐 이제 그런 그 거창한 계획들은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라던가 뭐 규모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좀 속도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발 테마 형성주 이런 것들 과거에 이제 그 로봇주들이 흥행을 했었던 것도 뭐 이제 뭐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삼성전자에서 뭐 이런 계획들을 발표를 하면서 그런 테마들이 이제 형성이 됐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는 이제 적극적으로 다양한 먹거리로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뭐 LG그룹이라던가 아니면 SK그룹이라던가 이쪽에서보다는 좀 배터리 쪽의 투자가 삼성그룹에서는 조금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좀 가속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배터리 사업 쪽에도 좀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동안 이제 뭐 많은 얘기가 나왔었던 뭐 삼성전자의 뭐 대규모 M&A라던가 뭐 대규모 투자, 뭐 미래 먹거리 이렇게 해서 테마가 형성이 됐었던 뭐 미래차라던가 뭐 로봇주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좀 기대해 보시고 관심을 좀 더 가져 보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전문가님 지금 현재 이재용 회장에 대한 승진을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분 관련된 얘기들도 이전에 한번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주사가 삼성물산이기 때문에 네. 이 삼성물산 지분 확보에 관련된 얘기들도 정말 많았었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삼성생명이나 뭐 그때 보험 쪽에 네. 뭐 지분이 어느 정도 일정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뭐 지분을 또 결국 삼성물산이 가져간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지주사 지분 확보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관점이고 또 삼성물산이 본 업이 아무래도 건설 쪽인데 네네. 최근 오늘도 또 건설 쪽이 많이 꿈틀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삼성물산이 건설과 그리고 또 이제 뭐 지분 확보 차원으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또 나올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일단, 회장으로 네. 지금 취임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용 회장 승진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좀 환호를 했었던 사람들은 아마 삼성물산 좀 주주분들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점 대비해서 네. 정말 뭐 올라간 적이 없잖아요. 이게. 네, 그리고 실제로 오늘은 장중에 굉장히 네. 좀 묵직했었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예. 마치 뭐 테마주가 올라가는 것 마냥 그렇죠.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과거에 또 그 이재용 그 부회장 그때 당시에 네. 부회장이었죠. 부회장 네네. 시절에 좀 안 좋은 이슈가 엮여 네. 있을 때도 타격이 좀 있었는데 네, 맞아요. 이제는 그게 좀 해소되고 다시 회장으로 성격이 된 거라. 그런 가지고 이거? 있었던 과거의 네. 리스크들이 확실히 해소는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왜냐면은 과거에는 얘기들이 좀 많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예. 실제로 시끄러운 말들이 많았죠. 좀 많이 드나들기도 하셨었고 네. 좀 이렇게 좀 표현하긴 그렇지만 네. 힘든 시기를 좀 보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을 때 아니면 뭐 이제 호텔 신라처럼 뭐 이부진 관련된 뭐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예. 밀고 당기기를 하는데 오늘 움직임 자체가 삼성물산의 추 흐름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뭐 지분 구조 관련해서도 호재가 될 것이고 시장에서는 이제 또 기대감과 테마들을 또 이쪽으로 만들어갈 가능성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 시기에 맞춰서 오늘 삼성물산의 실적 발표도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원래는 삼성물산의 실적 기대감이 과거부터 되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 네옴시티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용 과거 이제 부회장의 그 뭐 빌산만 왕세자와의 뭐 그런 그 인간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도 기대가 됐었는데 주가의 반영이 계속 안 됐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를 시키는 게 저는 오늘의 거래량과 오늘의 양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제 뭐 네옴시티 관련이든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지분이든 아니면 뭐 실적에 대한 내용이든 그런 퍼포먼스를 이제는 좀 쉽게 날릴 수 있는 그런 좀 구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다 할 만한 대세 상승이 없었는데 이 오너 리스크도 한몫을 했던 걸로 보여지죠. 근데 지금 아무래도 오너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회장으로의 이 취임, 이 승진 이러한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이 건설 관련된 이슈들도 최근에 많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과연
다시금 이제 올라설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 삼성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안 해볼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한번 나눠봤는데요. 오늘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다비드 전문가님이 노란톡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 그리고 종목 관련된 내용들도 브리핑을 해주십니다. 하단에 노란톡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다비드 전문가님께 궁금한 점 많이 물어보시고 정보 공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 지금 이 뉴 삼성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역대급 실적이 나온 K배터리라는 이제 주제인데 호황기 이제 진입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도 이 외인들의 매수세 1등이 이 삼성 SDI였습니다. 사상 최고 실적을 냈다고 하죠. 그러면서 지금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뭐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뭐 이런 LNF 이런 종목들 어떻게 보면 이 종목들 외국인 매수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궁금증 또 많으실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강자인 또 다비드 전문가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실적도 좋게 나오고 외인들 매수세도 강력했어요. 2차 전지 이제 또 2차 랠리가 나오는 거 아니냐? 2차 전지, 2차 랠리. 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 오늘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사실 뭐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제 뭐 실적 얘기하면서 2차 전지 쪽의 실적을 좀 기대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은 그런 것들이 실제 좀 퍼포먼스로 보여준 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뭐 저는 배터리 그다음에 2차 전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남자죠. 그렇죠. 그 애초에 좀 이쪽 종목을 좀 먼저 더 빨리 좀 편입을 할 걸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지금 봐도 저는 뭐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오늘 뭐 과거부터 해서 요즘에 우리 K 배터리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그 배터리 기업들의 활약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뭐 내수 시장을 뛰어넘어서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 데 이제 좀 주요 국가까지도 이제 진출이 좀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이제 막혀 있었던 뭐 중국 시장까지도 이제 뭐 또 좀 원활하게 좀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국의 CATL이라는 기업이 있죠. 뭐 배터리 쪽에서는 사실 뭐 그러니까 전기차에서의 테슬라처럼 약간 좀 넘사벽 같은 그런 좀 기업으로 이제 평가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뭐 턱밑까지 추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하는 약간 좀 이제 좀 요즘 말로 이제 국뽕이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좀 그런 류의 그 K 배터리 기사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실제로 하나의 애국 테마네요. 그렇죠. 또 그런 또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를 좀 입증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뭐 중국 정부에서 자국 기업에 대한 그런 좀 보조금 지원을 좀 폐지하거나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내 그 배터리 기업들이 또 점유율 1위를 탈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도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뭐 많은 시장 참여자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삼성 SDI,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특히 오늘은 삼성 SDI의 날이었죠.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뭐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뭐 예상이 좀 되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실적이 좀 굉장히 좀 못 나왔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약간 좀 시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FOMC에 참여하는 연준 의원들이 지금 이제 멘트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아무 말을 이제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과거에는 이제 좀 뭐 비둘기파 아니면 뭐 매파적인 그런 멘트에 따라서 막 시장이 오르내리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좀 조용하게 이제 FOMC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하다 보니까 미증시에서도 막 그 기술주들 실적 안 나오면 또 밀렸다가 또 메인 기업들 실적 잘 나오는 날 있으면은 또 올랐다가 이런 그림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오늘은 반도체 쪽의 실적이 좀 잘 못 나오면서 배터리 쪽이 좀 부각이 된 게 오늘 좀 더 강한 상승을 이끌 수 있었던 뭐 추가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가 잘 가는 거는 이제 좋은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올해 4분기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실적 기대감이 지금 좀 이어질 것이냐 이런 평가를 했을 때도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목표치를 이제 상향을 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환율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가격이나 물량 이런 부분들이 배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우호적이라서 이게 흐름세가 단기적으로 꺾이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배터리 2차 전지 종목들로 차지가 좀 많이 되죠. 그러니까 시장을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반도체가 못 해주는 역할을 배터리 2차 전지가 좀 끌고 가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비상경제 민생회의라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산업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차 전지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이제 키울 것이다. 우리는 이제 반도체 강국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2차 전지도 그쪽으로 이제 그 이어갈 목표를 좀 하고 있다. 그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발언과 거기에 답변에 대해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비롯한 그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산업 대책을 앞으로 다가올 11월 중에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이제 좀 나서서 약간 뭐 지원책이라든가 목표 계획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면은 업종과 테마에는 굉장히 호재가 되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래서 이런 이제 좀 자잘한 이슈들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뭐 이쪽 분위기가 뭐 나빠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급락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분위기는 여전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이 다시 급락을 한다 하더라도 배터리 쪽은 항상 시장이 하락하는 것보다 좋은 방어율을 보였었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하락해도 내려가는 걸 보면서 이제 저가 매수를 하기에도 좋은 섹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대장주들이 먼저 움직임이 나오고 뭐 52주 신고가라든가 신고가를 쓰는 모습들이 나와서 추후에는 이런 중소형주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재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은 장비라든가 부품주들 이쪽으로의 순환매를 저는 좀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거기에 대한 종목에 대한 내용들은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하나씩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대장주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소재 쪽이라든지 부품, 우리가 흔히 이전에 많이 얘기했었던 소부장이라고 얘기하죠. 소재, 부품, 장비 이렇게 줄여서 소부장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제 이 2차 전지 배터리 쪽의 소부장 쪽도 움직임이 나와줄지 기대가 되고, 이 대장주들이 이렇게 올라가 주었을 때 밑에서 수혜를 받으면서 함께 올라갈 만한 종목들 우리가 또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다비드 전문가님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보려면 또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어떻게 좀 들을 수 없을까요? 네, 오늘 뭐 제 주제에 맞춰서 당연히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과거에 슈팅스타 그다음에 뭐 주말 방송부터 시청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대한민국에서 배터리 그다음에 2차 전지 하면은 저만큼 좋은 설명을 드리고 저만큼 강조를 드렸던 사람들이 없었죠. 그래서 배터리 종목들 2차 전지 종목만큼은 가장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 그런 배경들이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매매하는 거에 좀 주춤하시고 위축이 되셨던 분들도 오늘 이 흐름을 좀 보셨다라고 한다면은 배터리 종목은 내 포트폴리오에 충분히 하나 이상은 편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권장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 배터리 시장의 전망이라던가 뭐 시장의 흐름에 따른 그런 좀 대응책들, 그다음에 거기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탑3 종목들 이런 것까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에 제 방송 보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제가 왜 배터리를 계속 강조드리는지 지금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그 이상의 흐름과 수익을 위해 담아야 될 종목들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다비드 전문가님의 그런 강조했던 부분들도 이해가 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후속 종목들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K배터리 시장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썰도 이어서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이 끝나고 바로 8시부터 다비드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참가비는 모두 무료고요. 참여 방법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바로 다비드 전문가님의 8시 온라인 공개 방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어지는 K배터리의 숨겨진 진실과 그리고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탑3 종목까지 모두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이 배터리에 관련된 내용 역시 이어서 주대장 전문가님과 또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현재 역대급 실적이 나왔고 외인들의 수급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네. 이 2차 전지 랠리가 계속 나올지도 많이 궁금하고요. 네. 아까 첫 번째 썰전 이슈에서도 잠시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있을지,
아니면 정말 뭐 여기에 관련된 부차적인 수혜를 볼 섹터들이 또 나올지 많이 좀 궁금합니다. 어떨까요? 아까는 이제 좋은 점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안 좋은 점을 이제 말씀해 주시나요? 이제 조심해야 될 점, 안 예. 좋은 점은 아니고 조심해야 될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은 지금 매출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중소형 관련주로 이제 뭐 반도체도 그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소부장들이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예. 다 같이 따라 올라가잖아요. 근데 네.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이 꾸준하게 좋으면서 이 반도체주들, 메모리 반도체주들이 실적이 엄청 탄탄해졌단 말이에요. 네. 2차 전지도 수출이 잘 되면 그런 쪽으로 이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매출은 잘 나오는 건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률이에요. 예, 이제 원자재 가격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요거 이제 굉장히 핵심이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 부분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오늘 또 그 면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표가 있었죠. 그렇죠. 발표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이 원재료를 어떻게 잘 유지를 해가지고 판매는 잘 되고 있으니까 영업이익률을 잘 끌어올리느냐가 좀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시장 이야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2차 전지주들이 워낙 지금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도 우리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을 제가 생각을 예측을 해보면 저도 뭐 시황이 나오면은 예측이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제가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베어 마켓 랠리예요. 약세장 속의 단기 강세장. 이것이 뭐 11월까지 이루어질지 12월까지 이루어질지 일단은 봐야겠지만 약세장 속에 강세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이끌 수 있는 게 수출이 잘 나온 2차 전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그 제가 화면을 보면 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요번에 이제 미국에서 물가를 굉장히 높게 좀 발표가 되었잖아요. 미국에서 물가가 굉장히 높게 발표가 됐는데 그것을 이끌었던 것이 보면 거의 에너지 가격이었어요. 에너지 가격. 그래서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시장에 앞으로 더 갈지 말지를 보려면은 이 에너지 가격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고 에너지 가격 보시면 여기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30%가 넘죠.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11월 시장까지 같이 보면 이제 CPI의 구성품을 보면은 이 주택 가격도 무시를 못해요. 근데 미국에서 이미 주택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조짐이 보여서 11월, 12월도 예상한 대로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가가 저는 좀 더 드라마틱하게 빠져줘야 금리를 올리지 않을 그런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금리입니다. 왜 금리가 중요하냐면 자, 금리가 만약에 제로 금리다. 그러면 사람들이 있는 돈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투자하잖아요. 근데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못하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오를 수 있는 폭도 그만큼 제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금리 상황까지도 같이 보시면서 이 단기 베어마켓 랠리에서 좀 2차 전지로 즐기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랠리를 좀 즐겨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썰전 두 번째 주제까지 모두 만나봤고요. 지금 현재 삼성 관련된 기업, 오너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이슈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전문가님들이 출연하고 계시는 치열한 수익률 대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바로 우리 순위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쉼없이 달리고 있는 슈팅 스탁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 종목이 제한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종목,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순위 만나보시죠. 자, 먼저 다크헌터 전문가님, 현재 금강, 철강, STX, BCNC, 자연과 환경까지 총 4종목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수익률 강한 상승 랠리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비드 전문가님, 코스모 신소재 무슨 일인가요? 예, 드디어 이제 2차 전지 꿈틀대기 시작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포스코 엔텍과 함께 오늘도 과연 2차 전지 배터리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요. 2차 전지 강세 랠리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대현 전문가님, 지금 현재 에코바이오와 제주은행, 대동기업까지 총 3종목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신호주 대표님, 현재 4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이렌텍과 무림페이퍼, 그리고 일진파워, 팜스토리 보유 중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 순위가 상위권에서 지금 중위권으로 살짝 내려오셨습니다. 원익 P&E의 강한 한방이 있었는데 현재 ITM 반도체와 경동 도시가스, 오디텍 3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오디텍의 소폭 상승이 눈에 띕니다. 자, 다음으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현재 5종목을 모두 채워주셨고요. 대성창투가 편입되고 바로 이 상승 랠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SM 수익 실현이 눈에 띄었었는데 대성창투도 강한 상승 랠리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주연 대표님, 다시 또 3위로 치고 올라오셨습니다. 제약바이오로 지금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계신데 피플바이오로 25일, 그리고 휴마시스로 26일, 하루 걸러서 계속 수익 실현을 해주고 계세요. 현재는 조일알미늄과 KBG, LS전선 아시아 3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고 오늘 또 2부에 출연하시기 때문에 2부까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위. 언제 1위를 탈환할까요? 현재 대모, 그리고 EV 수성, 유신까지 날짜를 보시면 25, 26, 27 하루에 한 종목꼴로 수익 실현을 하면서 1위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경 AT와 조강 ILI 역시도 보합권에 있기 때문에 슈팅을 우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1위. 지금 오늘 또 일부에 출연해 주신 주대장 전문가님, 현재 수익률이 총 합으로 이제 40%가 되는데 방금 보셨겠지만 2위와 수익률 격차가 3%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지금 긴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유 종목이 없기 때문에 오늘 편입해 주시는 종목이 그만큼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린케미칼부터 한신기계까지 모든 종목을 빨갛게 물들여 주셨습니다. 이게 시장이 어려웠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눈이 의심되는 실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보유 종목 AS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의 이 2차 전지 랠리 시작과 그리고 주대장 전문가님의 1위 수성이 가능할지 오늘 정말 주목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들이 아주 많습니다. 먼저 주대장 전문가님, 네. 지금 1등을 끊임없이 지키고 계신데 네. 이젠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저께까지는 긴장 안 해도 됐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어느 정도 또 중반을 넘어가고 있기도 하고 이제 보유 종목이 또 없단 말이에요. 네. 오늘 또 편입해 주시는 종목이 그만큼 더 중요할 것 같지만 그 전에 AS 먼저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네. 과연 오늘 또 종목이 그만큼 강력한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도 궁금하고요. 네. 매도한 종목들 AS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AD 테크놀로지 요런 종목을 제가 이제 AS를 좀 도와드릴 건데 매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수익이 나면 챙기시면서 보셔라. 수익이 났던 적이 그 추천주가 이제 수익이 났던 게 2번이나 되거든요. 두 종목 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하시고 수익금은 빼놓고 다시 사도 되니까 다시 사도 되니까 일단 안전하게 가셔라. 이런 1위의 품격인가요? 시청자분들까지 배려하는. 네, 일단 그런 습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제 매도를 자주 해서 포트를 깔끔하게 해놓지 않으면 또 기회를 포착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좀 안정적으로 좀 금리가 정말 낮아지는 그 기조가 딱 보이면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돌변할 겁니다. 돌변? 네, 돌변할 거예요. 네. 연말 되면 큰일 나겠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 큰일 나는데 오늘 일단 AD 테크놀로지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차트 한번 보면은 역시나 저는 이거의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이 종목도 그렇고 사실 한미글로벌도 제가 추천한 이유로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그죠? 목표가 이상으로 더 갔는데 계속 가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또 실적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굉장히 기대감이 되는 거고 아직도 저는 계속 등락을 하면서 업사이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추천했을 때보다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왔는데 한 지금 3,800억 정도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네옴시티 수주를 받게 되면 솔직히 뭐 얼만큼을 받지 모르겠지만 5천억까지 또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시총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AD 테크놀로지는 아직 구체화된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모빌아이 IPO는 이제 진행이 됐고 모빌아이가 굉장히 주가가 잘 가고 있어서 좋고요. 이거는 제가 조만간 또 다시 편입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틀이나 수익 매도 구간이 있었는데 굳이 이거 매도를 안 하는 거는 또 좀 현실성이 이제 안 맞는다고 생각한 부분도 있고 사실 노란톡 제가 이제 참여를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참여 중이신 분들은 이렇게 한 번씩 올라왔을 때 또 챙기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현실 좀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매도를 또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좀 드렸고 또다시 또 편입을 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요건 사실 목표가까지 봐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전 진짜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사실 챙길 수 있을 만한 수익 구간에서 또 깔끔하게 챙겨주고 와 매도했더니 더 가는 거. 물론 배는 아프겠지만 진짜 신뢰가 가요. 내가 매도했는데도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종목도 정말 목표가 이상으로 올라갔는데도 오히려 더 가는 그런 종목들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가도 전주. 네. 자, 이어서 또 다비드 전문가님, 이제 또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자, 이제부터 다비드 전문가님 이제 신나게 악셀 밟을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우리 좀 설레도 될까요? 어떨까요? 아, 저도 뭐 설레고 있는데 네. 한편으로는 그냥 앞서서 좀 시장 제가 좀 이렇게 좀 눈치를 좀 보면서 네. 좀 편입을 했었던 좀 잡주들이 좀 후회가 되기도 하고 결과만 좋으면 되죠. 근데 이제 뭐 앞으로 미래를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네네. 뭐 지금 뭐 2차 전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시장들이 충분히 올 거라서 네. 저는 뭐 충분히 뭐 하나하나씩 좀 밟으면서 올라가는 또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목표로 하면서 오늘 또 AS를 좀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포스코 엠텍을 좀 먼저 볼게요. 포스코 엠텍이라는 코스모 신소재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는 오늘 그림이 좀 잘 나왔죠. 그래서 뭐 2차 전지 움직임의 분위기도 좀 잘 탔고요. 그다음에 뭐 리튬 가격, 그다음에 뭐 이제 그 포스코 케미칼과의 좀 케미 연결고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좋게 좀 작용을 하면서 오늘 뭐 10% 가량의 상승세가 오늘 하루 만에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음봉에서 매수하는 음봉 매수 이렇게 진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위쪽을 보시면은 지난번 전고점과 이 매물이 조금 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는 전고점과 매물이 좀 부담이 되는 구간에서는 일부 분할 매도를 털고 가는 게 우리가 실제 매매를 할 때는 당연히 좀 필요한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목표가를 이 종목을 조금 위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는 기다려보고 아직은 이 코스모 신소재를 믿고 있기 때문에 52주 신고가 그다음에 이 종목의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그 구간들을 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자, 포스코 엠텍도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엠텍은 제가 이 위치에서 강조를 좀 드렸는데 눌린 구간들이 아직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바닥에서 이 매물대를 윗꼬리로 툭툭툭툭 건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서 쌓여 있었던 요 물량들을 소화를 해내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이 위쪽에 있는 7,500원을 돌파를 하면은 바닥에서 20% 이상의 양봉을 뽑아주면서 올라왔던 것처럼 강한 상승률을 만들어 줄 거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으로는 뭐 이런 이탈이 나오지 않는 답이라고 한다면은 이 박스권 안에서는 한번 잘 기다려 보시고 오히려 좀 더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새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에 제대로 승부를 걸고 계시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이런 빠른 행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치열한 두 전문가님들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더욱더 중요해지겠죠. 여러분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해 주시고 바로 저희는 상한가 도전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2위의 추격을 바짝 받고 계신 지금 현재 순위 1위 전문가 이 주대장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정말 이대로는 안 되거든요. 격차 벌려야 돼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이 종목으로 벌릴 수 있을까요? 제가 준비한 종목은 삼성 SDI라는 대형주입니다. 야, 네. 우량주로 또 이제 배터리로 네, 사실 사실 벗어나려고. 네, 대회라고 하면은 중소형주를 추천해야 수익률은 높아요. 예. 근데 저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수익금을 높이기 위해서 좀 이게 더 옳은 선택이 아닌가. 예. 그래서 제가 추천했던 종목 중에 사실 거의 다 코스피 종목이었죠. 다 예.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만 좀 중소형주 이상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저는 그 기조를 이어가서 대형주, 제 이름이 주대장, 대장주를 또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믿을 만한 기업을 또 소개해 주시니까. 네, 저는 뭐 경쟁도 경쟁이지만 네. 모든 전문가님들이 솔직히 말하면은 다 한 번씩 수익 구간이 갔던 부분이 있고 다들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대장주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 SDI 소개를 드릴 건데 네.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 화면을 보면 지금 삼성 SDI가 시가총액이요 49조 9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이 126조예요. 그리고 LG 화학 시가총액을 위로 이제 넘겨서 이제 보면요. 42조 정도 됩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126조예요. 그리고 삼성 SDI가 49조 정도 되죠. 자,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그 실적 전망치가 22조에서 25조로 상향을 시켰어요. 그럼 25조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삼성 SDI는 어느 정도냐? 19조 9천억 정도로 보고 있어요. 시가총액의 갭이 굉장히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배터리주 중에서 대장주이고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종목을 제가 도전주로 이제 가지고 왔고요. 삼성 SDI 차트를 보면은 사실 고가인 부분이 많아서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다음날 시가 이후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바라는 그림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0년 이 코로나 사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이때도 이 대장주를 사신 분들은 아직도 엄청난 수익 구간이에요. 장기적으로 봐도 좋고 단기적으로도 봐도 좋은 이 종목을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건강하게 매수를 하면은 반드시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편입을 얘기를 드렸고요. 이 종목 목표가를 제가 선정을 해드리면요. 잠시만요. 네. 삼성 SDI는 78만 5천 원까지 1차 목표가 전고점 부근까지 목표를 보고 있고요. 손절 가격 같은 경우에 50만 원 정도인데 이 종목이 뭐 1년에 등락폭이 한 12%, 13%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잘 모아간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삼성 SDI 또 우량주로 준비해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78만 5천 원, 손절가는 50만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격 전략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서 바로 또 2차 전지 하면 또 삼성 SDI도 있지만 우리 또 다비드 전문가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도 역시 2차 전지 관련주로 도전하시나요? 아, 그럼요. 저는 뭐 이번에도 역시 배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기 사랑하는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네, 소개해 오늘 주시죠.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오늘 나노 신소재입니다. 신소재. 네, 나노 신소재는 많은 분들이 많이 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배터리 업종에서 이제 선두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배터리 얘기를 뭐 수문 얘기부터 해가지고 앞으로의 뭐 전망까지 쭉 길게 얘기를 해드릴 거고 거기에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나노 신소재의 내용들이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먼저 짚어드리고 네. 자세한 얘기들은 제가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밀당하시네. 자, 차트 화면을 좀 같이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종가가 9만 원에서 딱 잘라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음봉에서 내려서 좀 잡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하단에서는 손절가를 저는 81,500원으로 잡았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목표가는 일단은 10만 원으로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변동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AS를 통해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셔서 K 배터리에 관련된 핵심 종목들과 내용들까지 확실히 좀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나노 신소재 매수가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81,500원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이 나노 신소재에 관련된 더 디테일한 내용도 알려준다고 하시니까요.
온라인 공개 방송 8시부터 이어지는 방송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 스탁 입력해 주시고 입장해 주시면 모두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슈팅 스탁 1부 주식 썰전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어서 2부 쇼미더 스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